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치는 약 37억 원이고 최초 감정평가 금액은 25억 원 가량이었으니 실제 손해액은 약 12억 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 재개발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재개발 분양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손해액 입증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프리미엄, 즉 P를 주장하거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곤 합니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고 또 공제할 것인지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로 상실된 개발 이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은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하며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현금 청산 대상자의 자산, 즉 종전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분양권을 받았다면 당연히 누렸을 개발 이익을 현금 청산을 당함으로써 고스란히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분양권이 상실되었다면 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상실된 개발이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여 그 평가액과 현금 청산 보상금의 차액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귀책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손해액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전소송 절차에서 감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없이 보상평가 감정서를 활용하여 손해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역으로 추적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현금 청산 시 받게 되는 보상금 감정평가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보통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기준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던 해 1월 1일자 비교 평균지 공시지가, 여기에 거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들어갑니다. 또한 위 기준 시부터 수용 재결일까지 기간에 대한 당해 사업의 개발 이익은 배제하되 해당 자치구의 평균적인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 감정평가서를 보면 수용 재결일인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2019년 1월 1일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시점 수정치로 1.22309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변동은 배제하되 용산구 주거지역의 평균적인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이제 손해액 계산의 첫 단추를 꿰 차례입니다. 감정평가된 최종 보상금액을 위 시점 수정치로 나누어 시점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 중인 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토지 보상금은 총 25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시점 수정치는 1.22309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5억 원에서 1.2230구를 나눈 값은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개발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2019년 1월 1일자 기준 의뢰인의 종전자산 가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기준 시점의 자산가치 약 2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반영해 줍니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 조건이 유사한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인근 신동아 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참고했습니다. 2019년 5월 약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2024년 1월에는 약 2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1.828배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률을 2단계에서 구해놓은 기준 시점 자산가치에 곱하면 개발 이익이 정상적으로 반영됐을 경우 약 37억 원의 자산가치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구한 개발 이익이 포함된 자산가치에서 실제 수령한 개발 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빼면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손해, 즉 상실된 개발 이익이 산출되게 됩니다.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치는 약 37억 원이고 최초 감정평가 금액은 25억 원 가량이었으니 실제 손해액은 약 12억 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12억 원이 넘는 손해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한다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2025년 9월 이후라고 가정하고 인근 신동아 아파트의 2025년 9월 12일자 실거래가인 3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인 2019년 5월에 12억 8천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 9월에는 37억 5천만 원이므로 가격 상승률은 약 2.93배가 됩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일 기준 자산가치는 앞서 구해놓은 20억 원에서 1.828배가 아닌 2.93배를 곱하여 60억 원이 됩니다. 그로 인해 손해액 역시 60억에서 25억을 빼면 약 35억 원이 됩니다. 수용 재결일 기준 약 12억 5천만 원이었던 손해액이 사실심 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자 35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중에도 꾸준히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이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액 산정 방식은 분양권 박탈을 이유로 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매우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상 이 계산법을 근거로 개발 이익이 반영된 존전 자산 가치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개발 분양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상실된 개발 이익이며 이는 법원 감정평가서의 시점 수정치를 역산하여 기준 시점의 자산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인근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을 곱하여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치를 추산한 뒤에 실제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끌어올 경우 최신 시세를 반영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양권 프리미엄이나 분양가 차액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해액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